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점심시간 이후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뜨겁고 햇빛은 쨍쨍한데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한번 또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더위에 지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엔비디아 효과는 뭐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벌써부터 엔비디아가 한 500달러 찍더니 다시 또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바닥론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바닥론 이제 바닥 찍고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밋빛 전망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 들리기 시작해요. 과연 장밋빛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의 삼성전자 주가 역시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시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어제 삼성은 전날 1,100원이나 또 빠졌어요. 빠졌다 하면 그죠? 막 1,000원대 빠지더라고요. 한 100원 정도 빠지면 좋을 텐데 옛날에 100원 전자가 그립네요. 어느 순간 하여튼 1.6%나 빠져가지고 67,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7,000원에서 까딱까딱 한 거죠. 까딱까딱 했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커졌었어요. 엔비디아 효과가 상당하네요. 좀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존재감 있는 기업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존재감,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삼성의 주가도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이제 4거래일 동안 2.86%나 오른 거죠. 하지만 그 미국의 그 고금리 정책에 대한 장기화,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뭐 주춤거리고 지난 24일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에 0.1% 상승한 보합세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뭐 $500 막 찍고 하더니 다시 또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야, 이 고점인가 아니냐? 이제 팔자. 이 팔자 때문에 결국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그 엔비디아 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2.7달러예요. 매출액은 135억 1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그 사업부 매출을 보니까 102억 2천만 달러더라고요. 102억. 전년 동기 대비 171% 정도 성장을 했어요. 보니까 역대 최고치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참 부럽네요. 야, 우리는 왜 이런 기업을 못 만들었을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든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인재도 뛰어난 인재들도 많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기업을 못 만들더라고. 결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뭐 정부나 뭐 정관계 이런 데서 좀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기업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하여튼 아쉬워요. 이런 IT 기업들 한두 개만 있으면은 나라가 먹고 사는데 진짜 큰 지장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제 대만계 애들이 좀 이런 데 잘하더라고. 보니까 대만계 뭐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대만계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계 우리 조선계라고 해야 하나? 우리 코리아 우리 인민들이 참 잘하는데 더 뛰어나고 실력도 있는데 두뇌로 봤을 때는 꿀리지 않는데 왜 대만계들한테 이렇게 밀렸는지 모르겠어. AI 반도체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에 탑재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도 급증할 거로 예상이 돼요. 시장 조사 업체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40%를 이제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2위를 차지했어요. 보니까 트렌드포스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조사를 많이 해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조사업체 이런 거 만들어야 하는데 왜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 안 만든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이 트렌드포스가 이거 대만계잖아요. 대만 기업이잖아요. 이놈들이 은근히 보면은 이게 언론 플레이도 좀 하는 것 같고 까더라고. 삼성을 많이. 응? TSMC 많이 띄우고. 우리도 이거 필요해요. 이런 조사업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누가 실력이 되면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장 조사업체 한번. 삼성은 올 하반기에 4세대죠. HBM3 그리고 HBM3P 24기가짜리 제품을 이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조금 좀 뒤쳐져 있었죠. 내가 볼 때는 한눈 팔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잘 제대로 보질 않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쳐졌다는 거예요. 그 이재용 회장 이런 걸 보고 빨리 좀 선제적으로 좀 했어야 하는데 뭐 재판 받는다고 정신이 없는 건지 뭐 딴짓하고 가는지 난 모르겠어. 보면은 누가 좀 쓴소리 좀 해야 돼요. 쓴소리 이런 것 좀 늦춰지거나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면은 따끔하게 빨리 충고를 하든지 뭐 조언을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책임자들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이거 물갈이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기획이나 R&D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흐름 같은 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했었어야죠. 이제서야 막 부랴부랴 이제 하긴 하지만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도 메모리는 삼성이 최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HBM에서 좀 밀려가지고 초반에 좀 쪽팔립니다. 그래서 나는 볼 때는 뭐 저희 부회장하고 경기현 사장 이런 사람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수혈을 해야 돼요. 젊은 피로 바꿔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참 그립습니다. 좀 뭔가 카리스마 있게 좀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재용 회장을 보면 볼수록 조금 짜증이 나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라서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빨리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뭐 AI 쪽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다 보면 반도체 여러분 로봇도 그렇고 그러면은 첨단 반도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우수한 인재 끌어다 모아놓고 계속 연구개발 해야 돼요. 응?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큰 흐름. 미래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이런 걸 못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좀 제가 좀 짜증납니다. 제가 만약 삼성에 갈 수 있으면은 난 솔직히 쌍소리 하고 싶어요. 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지경까지 흘러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엔비디아 보세요. 얼마나 좀 빨리 치고 나갑니까? 옛날에 그 별 볼 일 없던 그 회사였는데 지금은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좀 주무르고 있잖아. 하여튼 엔비디아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이전 AI 수요가 이제 예상을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AI 수요 강세로 인해서 이제 수혜 강도에 따라서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업계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 쪽인 것 같아요. AI. 지금 우리 AI도 늦어. 우리 국내 기업의 생태계도 네이버 보세요. 지금 챗 GPT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뭐 네이버 클로바인가 뭔가 만들긴 한 것 같은데 왠지 좀 허접한 것 같아요. 결국은 주가로 보면 알 수 있잖아. 6%는 뭐해? 그 다음날 뭐 7% 이상 빠지는데 결국은 실력이 없고 그 기술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주가로 가는 겁니다. 그 국내 안에서만 놀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야지. 이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간다니까. 맨날 우물한 개구리야, 우물한 개구리. 뭐 국민들 그 피 빨아먹어가지고 성장해봐야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피 빨아먹든지 해야지. 매번 보면은 국민들 등골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삼성은 그 HBM3 시장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나중에 후공정과의 연계도 가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AI 수요 그 강세를 감안하면은 반도체 시장 회복 국면 진입 시에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HBM3 확장 버전이 있어요. HBM-P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경쟁사와의 격차를 빠르게 이제 축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삼성은 북미 GPU 업체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에 HBM 신규 고객사가 올해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2배 증가할 거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돼. 아니면은 더 성능 좋은 걸 만들어야겠죠. 응? 예상을 하면 뭐해? 그에 대해서 이게 액션이 가야지. 액션이 취합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가 주가 상승에 방아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도 하죠. 목표 주가는 뭐 95,000이라고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증권사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95,000원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 경영진들은 주가 20만 원을 잡고 달려가줘야 돼. 그래야지 삼성도 잘 되고 투자자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국민도 좋고 정부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돈 많이 벌면은 또 법인세도 많이 나니까 모든 게 다 선순환되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경영진 분들 진짜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하다가는 삼성이고 뭐고 다 작살납니다. 힘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전에 그 고인인 이건희 회장님만큼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만 해줘도 삼성전자는 더욱더 상승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